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르는 10분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관입니다. 자, 오늘도 합격의 지름신 미라클레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제 종합전형 특징과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교과전형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나중에 더 지역적으로 조금 이제 다루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종합전형인데, 여기 이제 특징적인 부분, 그 궁금증을 이제 저도 오늘 많이 좀 물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까? 예. 궁금한 게 많아요. 저도 사실. 상담하면서도 그런 거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뭐 댓글 달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왜 정성적, 여기 표에 있다시피 정성적 기준에 의한 학교생활 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성적 평가라는 말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느낌의 평가 내지는 주관적 평가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똑같은 내신 가지고 어떤 친구는 떨어졌다, 어떤 친구는 붙었다라고 했을 때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 또는 그 대학에서 원하는 어떤 평가 양식에 맞췄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뭐 내신 성적 몇 등급이다 또는 뭐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리 학생 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가 작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뽑히는 전형이다. 이게 이제 정성적 평가라는 거고요. 아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부모님들한테 또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서 그럼 교과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느냐,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느냐라는 말을 해요. 네, 저 역시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근데 학생이니까 당연히 교과 성적은 좋아야겠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영역 또는 탐구 역량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보낸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을 2번이나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생물학 샀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생물학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쪽 섬하고 이쪽 섬의 생태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열정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단순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수행평가나 탐구 활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학별마다 약간의 평가 양식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대학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학업 역량을 중시 여긴다. 어떤 대학은 발전 가능성을 중시 여긴다.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것을 이제 대비하는 게 필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는 자소서나 면접이 비중이 조금 많이 줍니다. 그렇죠. 자소서의 양도 줄 거고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도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소서가 주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면접이 없을 때는 비교과 활동이 좋은 친구들이 유리하다. 그러니까는 면접이 비교과가 좀 부족해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경향을 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위력은 상당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뭐 수도권 주요 대학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학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학이 아무래도 좀 서울이 제가 원하는 대학이 저는 하버드를 원하는데 그런 대학들을 원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도권 대학에 가고 싶다면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사실상은 뭐 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거든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이제 그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그냥. 그 교과 성적을 이제 반영을 안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비교과 활동만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얘기하고 난 나가서 상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교과 성적이 반영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대학마다 뭐 30%다, 40%다 이렇게 정리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몇 대학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이제 다음 이제 회에 예. 이제 반영 비율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예. 그때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대학이 4가지 보통 요소 중에서 예. 30% 이상을 씁니다. 어우. 그러면 그거는 꽤 센 거죠. 그렇죠. 근데 교과 선정 자체를 반영을 해서 뭐 국영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친구가 뭐 아까 얘기한 생물학과 간다. 예. 생물학과 가니까 당연히 생명과학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생명과학과 연계된 화학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외국 그 유학도 가야 되면 이제 영어 같은 것들 그런 성적들이 이제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친구가 이제 뭐 사회나 통합사회나 이런 쪽에서 성적이 잘 나올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련 교과 그리고 특히 그거 관련된 수행평가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저 성적을 무시하고 동아리 활동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 가끔가다 하나만 얘기 드리면 동아리 활동은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친구는 하천에 가가지고 생태계도 조사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예. 근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왜냐? 생명과학 점수가 3등급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는 그냥 열심히 활동만 했니? 공부는 안 했니? 학생의 기본이 공부다 보니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과 성적은 뭐 기계적으로 몇 % 반영된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과 성적은 반영되는 건 확실합니다. 예. 일단 뭐 그러면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학원들은 좀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게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제 요 2가지인데 전공 적합성이 뭔지 사실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랑 교내에서 이제 그거를 맞출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게 질문이 지금 저 질문이 일반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라든지 예를 들어 과거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실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교 고등학교에서 그걸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부분들을 학부모님이나 이제 수험생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뭐 내가 기계공학과 가고 싶으니까 뭐 자동차공학을 가고 싶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무엇이나 한다. 이거는 솔직히 고등학교 내에서는 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비행기가 좋아서 비행기 관련 학과, 항공학과 가려고 싶으면 물리학에서 물리학 성적도 일단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동아리나 물리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기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도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노력했느냐. 그런 것들이 교과적 전공적 합성을 교내에서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인체 해부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 금수저. 그래도 그렇게는 하긴 하는데 그것들은 솔직히 해서 할 수가 없으니 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개구리 해부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교내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열정, 의지, 노력 과정 그런 것들을 보면 좋겠죠.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은 저도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또 많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맞춰줄 건지,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인데, 내신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뭐 교과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뭐 무진장 낮아가지고는 솔직히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께서는 뽑을지 안 뽑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은 내신이 5등급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3학년, 2학년 때 그래도 좀 정신 차려서 공부한다고 해서 3등급까지는 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왜냐면 그렇게 합쳐도 4등급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3학년 때 진짜 독점까지 해가지고 독점같이 해가지고 1등급을 받았어요. 물론 1등급 후반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상이 3개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1개가 교과 우수상인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법학 계열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정법,
그 당시에는 이제 법과 정치라고 하는 과목에서 1등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을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집안 친구들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맡았던 친구는 아니고 아는 형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5등급이래요. 그 진짜 5등급이래 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제도에 살았는데 거제도가 이제 주변에 뒤쪽으로는 이제 섬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바닷가 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중생물 같은 것들, 바위에 붙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레포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울대학교에 그냥 미친 척하고 지원을 해봤대요. 합격했대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낮아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신 성적이 기계적으로 몇 등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1번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낮아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주로 뭐 그 원장님 컨설팅 하시면서 미래소년 코난 같은 애들을 좀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4번인데 요거는 조금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학종은 이제 특목 자사고에 이제 유리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아닌데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스펙 쌓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유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영재, 지역 영재 학급 또는 뭐 과학영재 학급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한다면 뭐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에 비해서 활동량은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이길 만한 거는 비교 우위에 되어 있는 내신이죠. 비교가 되는 내신에서 좀 앞서기 때문에 이게 꼭 자사고 특목고 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종합전형 특징과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또 이제 다뤄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전략 짜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합격해 주신 김종수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수험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